안녕하세요. 네, 3, 4월 심화이로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OT 좀 하고 본 강의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들 모두 꼭 합격하시길 축원합니다. 남은 시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소망하시는 합격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5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 방향, 공부 방법, 강의 특징, 강의 계획, 자료 안내. 요거는 이제 뭐 1, 2월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1, 2월에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다시 뭐 한번 상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시 하나 보고 가도록 하죠.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서서 로버트 프로스트,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죠. 하버드 대학 중퇴하고 뉴햄프셔 그 농장에서 이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시를 써서 퓰리처상을 4번이나 수상한 그런 유명한 시인입니다. 가지 않은 길, 뭐 이것도 유명하고요.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서서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보도록 하죠. 뭐야? 자, 이 숲이 누구의 숲인지 나는 알 것도 같다. 그의 집은 마을에 있지만 그는 내가 여기에 멈춰 서서 눈 덮여가는 숲을 보고 있음을 알지 못하리라. 내 작은 말은 이상하게 생각하리라. 근처에 농가라고는 하나 없는데 1년 중 가장 어두운 밤에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 내가 멈춰 선 것을, 이 작가는 이제 이 아름다운 설경을 바라보고 잠시 이제 감상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게 설경을 보면 참 자연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제 만끽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은 방울을 흔들어댄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고 묻긴 하듯 그 외에 들리는 소리라고는 부드러운 바람과 쓸리는 눈송이 소리뿐. 매우 고요하고 적막한 그 어두운 이 산골의 그 설경을 이제 감상하고 있는 그런, 말은 인간의 그런 심미적인 감상 이런 걸 알 수가 없죠. 근데 계속 이제 보고 싶지만 마지막 이제 연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사점이 있죠.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다. 그러나 난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그래서 두 번 이제 반복하면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인생에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 책임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사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이제 우리 수험생활로 이제 약간 이제 환원시켜 보면, 우리 수험생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인생 중에서 중요한 지금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해야 될 어떤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임용시험 합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현장에 가시면 이제 교사로서 어떤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내가 여기서 머물고 좋은 경치를 감상하고 쉬고 싶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개인의 인생 삶과 또 자연의 어떤 그런 측면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제 각자의 그 삶에 책임을 갖고 임용시험에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부 방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단 출제 경향이 관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주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제시문을 읽어서 추론해 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사례 적용입니다. 개념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마지막은 오픈형 강화. 오픈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픈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 그동안 배웠던 그 내용 개념을 조금 응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학을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로 오픈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는가?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출제 교수가 이런 개념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정도는 뭐 적용할 수 있겠지, 또 이런 부분은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 출제하기 때문에, 그 출제자가 아닌 이상 그 모든 오픈형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 이 두 가지 잘 이해하고 잘 암기해 놓는 거. 그리고 이제 이를 토대로서 이제 문제 적용시켜 보면서 이제 이런 역량을 좀 넓혀 나가는 거죠. 이 문제 적용 역량, 문제 해결 역량, 이런 거 좀 넓혀 나가다 보면 오픈형 문제도 처음에는 되게 어렵지만 점점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어느 이해가 되고 점점 좀 쉽게 다가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 그리고 3, 4월은 1, 2월은 조금 달리 이제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걸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되는 학교 현장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물론 이제 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어떤 이론이나 개념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현장과 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는 선택이지만, 스터디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그런 식으로 한두 개 정도 이제 사례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 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제 한번 나눠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스터디 방향은 이제 스터디가 조직이 되면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공부하더라도 개념 잘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에 중요한 논점이다라고 생각되는 건 한 번쯤 학교 현장 사례와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접근이 좀 이제 3, 4월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2월과 3, 4월의 그 강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1, 2월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다뤘다고 한다면 3, 4월은 그거에 더해서 좀 덜 중요하더라도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두 번째 중요한 것 중에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이렇게 해서 1, 2월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우리 교과 내용을 다 한 번씩 다루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1, 2월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상황을 보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조금 더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1, 2월과 3, 4월 시간적으로 양은 똑같은데 학습 양은 1, 2월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1, 2월처럼 계속 수업을 진행했다가는 다 못 끝냅니다. 그래서 1, 2월에 중복되는 부분 좀 덜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는 이제 좀 간단하게 언급한다든지, 조금 정말 좀 중요하다, 아니면 좀 잊어버렸을 것 같다는 생각되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요. 새로운 내용하고 이제 더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개념이죠.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을 잘 이해하고 암기해 놓고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요게 이해가 되면 이제 한번 이제 개념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사례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3, 4월도 1, 2월과 마찬가지로 사례 연습지가 나갑니다. 그 사례 연습에 한번 적용시켜 본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례를 만들어서 한번 적용시켜 본다든지 하면서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또는 암기가 잘 되어 있는지 잘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사례를 어쨌든 사례로 시험에 출제되니까 사례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에 사례 한번 연습해 보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오픈형 연습도 필요하죠. 물론 사례가 이제 오픈형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겠죠. 오픈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이제 그 사례가 요구하는 부분에 이제 맞춰서 서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는 출제자 의도와 그다음 두 번째 재심의 취지, 이걸 먼저 간파해야 돼요.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재심은 어떤 취지로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가? 그 재심문하고 출제자를 잘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세워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논점을
논점에 나와 있는 그 개념이 있을 거예요. 논점에 나와 있는 그 개념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 개념을 오픈형으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일단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개념부터 서술해 놓고 보는 겁니다. 개념부터 서술해 놓으면 한 70%, 80% 이상은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이제 7, 8월 모의고사 이상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연습을 하면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개념을 쓴다 일단. 개념을 써놓고 플러스 그 범주 안에서 내 생각을 조금 더 가미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념 플러스 내 생각 알파 이렇게만 들어가면 그 답안 그 채점 기준에 그 개념 범주 안에서 이제 논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채점 범위에 개념 범주 안에서 논의했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거기 맞으면 이제 맞게 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개념의 범주 안에서 서술하려면 개념을 잘 언급해 주면서 내 생각을 가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뭐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암기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의미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출제의 의도에 맞춰서 의미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서술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다시 정리해 보시면 첫 번째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일단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잘 돼 있어야지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도 좀 덜 흔들거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서 좀 튼튼하게 이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공부 계획입니다. 자, 복습을 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 양이 상당히 많아요.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양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범대학 졸업하신 선생님들도 뭐 어떻게 보면 뭐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사범대학 아닌 선생님들은 이 생소한 개념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또 양도 많고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휘발성이 좀 강한 지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굉장히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누적적인 무한 반복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보시면 강의를 들은 다음에 그러니까 뭐 1시간 강의 듣고 그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쉬는 시간에 우리는 쉬는 시간 이제 기본 15분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뭐 5분, 10분 단축할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15분 정도 쉰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쉴 때 뭐 10분 정도 할애해서 그 앞전에 배운 내용을 쭉 한번 새로운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보고 여력이 있으면 또 외우려고 한번 노력해보고 그리고 이제 5분 정도 이제 뭐 볼일 보고 다시 수업에 임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강의가 끝났습니다. 강의 끝난 다음에 다시 전체 예를 들어서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복습, 2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복습, 3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복습, 3교시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3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아니죠. 집에 가는 시간인데 3교시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3교시 끝나고 3교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 해봤자 10분이면 돼요. 10분만 딱 앉아서 복습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식당 가는 거죠. 밥 먹고. 그리고 나서 다시 1교시, 2교시, 3교시 내용을 쭉 한번 복습합니다. 30분 안에. 그러니까 10분 했으니까 30분 안에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2번. 2회 복습이 되죠. 그죠? 2회도 하는 겁니다.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교합니다. 강의 당일날 다시 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약 3시간 정도, 뭐 요거는 이제 절대적인 시간 아니고 상대적인 겁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1회독 정독합니다. 이때는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려고 노력하면서 물론 암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 분량을 3시간으로 딱 짜게서 1시간에 어느 정도 나가야 될지 분량을 딱 정해놓고 무조건 그 시간에 1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다시 다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 밀립니다. 암기가 덜 돼도 바로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암기를 하시려고 노력하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요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월요일부터, 월요일 강의가 시작이 되죠. 화요일,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씁니다. 자, 월요일 오전 편의상 3등분 하겠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으로. 자, 오전 강의가 있죠. 오후도 강의가 있어. 화요일도 이제 오전 강의 있죠. 우리가 1시 반에 끝나는데 이제 1시 반에서 2시 정도까지 끝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2시 근처에서 끝날 때도 좀 많고 하기 때문에 1시 반에서 2시 정도에 끝난다고 생각하시고,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은 밑에 내려가셔서 강의가 늦게 끝나서 뒤에 거 강의 넣어주세요라고 하고 가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월요일 강의 아까 말씀드렸죠. 1시간 하고 쉬는 시간에 복습, 1시간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쉬는 시간에 복습, 1시간 공부하고 쉬는 시간 복습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기,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밥 먹고 나서 한 뭐 3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때 30분이죠. 30분 동안 10분, 10분, 10분 했으니까 30분 동안 다시 복습이죠. 1회 복습. 또 복습입니다. 여기에 중간중간에 1회도 했죠. 여기도 한번 복습했죠. 1회도. 그 다음에 3시 30분부터 요 시간은 이제 유연하게 이제 잡으시기 바랍니다. 6시 30분까지 또 복습 들어갑니다. 복습. 3시간이죠. 이때는 3시간입니다. 양이 많아요. 3시간. 그러니까 이제 책을 찬찬히 읽으면서 이제 조금 이제 암기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3시간 동안.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고 나머지 저녁에 전공 들어가요. 전공. 교육학은 이걸로 끝. 화요일도 마찬가지. 화요일도 이렇게 했어요. 월요일 거 벌써 몇 번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3회도 갔잖아요. 그죠? 3번. 3번 복습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이제 강의가 없는 날이죠. 이렇게 이제 강의가 없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3시간짜리 키워드 중심으로 내 말로 암기하셔야 내 말로.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없는 수목금토 일요일 이때 누적하면서 반복 학습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지난주 내용하고 이번 주 내용 이렇게 나누는데, 첫 주는 당연히 이제 수요일 날 월요일 했던 내용이 이제 수요일로 가고 화요일 내용이 목요일로 갑니다. 이렇게 복습하죠. 이때는 이제 오전에 복습합니다. 오전에. 오후에는 전공 들어가셔야 됩니다. 전공. 오후 저녁 전부 다 전공입니다.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할애해서, 요 3시간이죠. 그죠? 3시간 또는 그 미만으로 할애해서, 물론 이제 공부 양에 따라서 조금 더 할애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3시간 정도 다 보시고 3시간 안에 이제 끝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야죠. 한번 했잖아요. 그죠? 이때 수요일 목요일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3시간보다 더 일찍 끝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월요일은 수요일, 화요일 내용은 목요일, 이렇게 복습하죠. 복습. 그래서 이제 첫째 주에 이제 근데 1주다. 첫 주는 이제 교육학이니까, 교육과정이니까 교육과정 2등분해서 하나는 수요일, 하나는 목요일, 요렇게, 그죠? 월요일 내용 3시간, 화요일 내용 3시간, 요렇게. 됐죠? 그죠? 이게, 그럼 벌써 교육과정만 해도 벌써 하나, 둘, 셋, 4번 복습하게 되잖아요. 그죠? 엄청 복습 많이 하죠. 두 번째 주입니다. 2주차. 2주차는 교육과정 이거 했던 거 다시 복습하면서 다시 교육심리 들어갑니다. 이때. 교육심리 2주간에 걸쳐서 하니까 교육심리 1 이렇게 하겠죠. 그죠? 교육심리 1, 2, 3, 4다. 1주에 1, 2, 2주에 3, 4 하면 1, 교육심리 1, 수요일, 교육심리 2, 목요일 이렇게 복습해 들어가겠죠. 그죠? 전체 퉁해서 이제 교육심리 1이라고 해봅시다. 교육심리 1이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이제 복습의 대상이 되겠죠. 그다음 교육과정 첫째 주 했던 교육과정 30분 안에 끝냅니다. 30분 안에. 처음에 30분 했잖아요. 그죠?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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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쭉쭉쭉 그냥 훑고 넘어가면 훑고. 통독하면서 쭉 훑어보면서 중요한 키워드 같은 간단하게 기억하고 머리에 흔적 남기는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훑고 넘어갑니다. 그래야 이제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교육심리에 이제 본격적으로 3시간 할애해서 역시 수요일과 목요일에 3시간 할애해서 이렇게 교육심리 1 복습. 3주차 들어갑니다. 3주차 교육과정 들어가고 교육심리 1 들어가고 그다음 교육심리 2 들어갑니다. 2 역시 수요일과 목요일이겠죠. 그죠? 수요일 목요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30분 안에 끝내야 돼요. 요거 10분, 요거 20분, 요거 20분. 이렇게 해서 쭉 그냥 훑고 넘어갑니다. 쭉쭉쭉쭉쭉. 벌써 교육과정 몇 번 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보게 되네, 그죠? 6번. 그 다음에 교육심리 6번 보게 되죠, 역시. 교육심리. 교육심리도 두 번째 거 들어갑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다시 3시간 할애해서 들어가죠, 그죠? 이게 여기서 약간 부담이 된다 싶으면 이제 하나 떨구면 됩니다. 교육과정 떨구고 교육심리 1, 교육심리 2 이렇게 요거 30분 하려고 나머지 3시간 이렇게.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계속 순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누적되면서 반복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5, 5월 첫째 주는 교육과정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교육 첫째 주는 전에 했던 4월 마지막 주 했던 계획 복습의 대상이고 5월 첫째 주를 교육과정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금요일하고 토요일 있죠, 그죠? 뭐 전공도 있을 텐데, 뭐 전공, 만약에 목요일에 전공이 있다면 목요일 날 이제 교육학 빼고 금요일 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쨌든 오전만 교육학 한다, 오전. 교육학. 오전, 교육학 복습이다라고 하죠. 유연하게 수목 아니면 뭐 금토 하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전공이 있다. 만약에 금요일 전공 하루 종일 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업 끝나고 복습, 특히 이제 막 오전 오후까지 수업이 있는 그 과목은요, 이거 철저하게 하셔주셔야 돼요. 철저하게. 1교시 끝나고 복습, 2교시 끝나고 복습, 3교시 끝나고 복습, 식사를 가기 전에 복습하고 식사하면서 다시 1, 2, 3교시 했다가 다시 복습. 밥 먹으면서 빠르게 그냥 죽으라고 공부해 주시라고. 밥 먹으면서 1, 2, 3교시 쭉 복습하고 그 다음에 다시 4교시 점심 먹고 4교시 들어가고 쉬는 시간에 복습. 5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복습. 6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복습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후 과목 있잖아. 오후 과목 4교시, 5교시, 6교시 과목 그 과목을 30분을 걸쳐서 쭉 복습하고 집에 가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빠르게 복습하든지 복습 끝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처음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했던 거 쭉 다시 복습 쭉 전공 얘기할 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요. 여러 번. 그러고는 이제 다음 날 다시 이제 정교하게 이렇게 몇 시간 잡아갖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여러 번 해주죠. 여러 번. 왜냐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고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복습 중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금요일, 토요일은 이제 뭐 전공 하시면 됩니다. 쭉 전공. 토요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교육학을 월화 수목 4일이죠. 끝났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뭐 토요일 날 보충하든지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이에요. 일요일 날 쉬는 날. 공부하는 사람이 뭘 쉽니까? 안 쉬셔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유연하게 맞춰놓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유연하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공부해도 되고 쉬어도 되고 쉬다 해서 쉬는 게 아니겠죠, 그죠? 이게 쉬는 겁니다. 3분의 1 정도 이게 중간에 들어갈 수 있고 뭐 쉬는 날은 오후가 될 수 있고 저녁이 될 수 있고 쉬고 여기는 이제 보충. 그 다음에 이제 전공. 보충은 이제 앞에 내가 좀 부족하다 아니면 좀 중요하다 부족한 거 아니면 중요한 영역을 빠르게 훑어보는 게 그냥 다시 조금 암기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다 좀 부족한 것 같다 또는 중요한 걸 한번 더 봐야 되겠다 하는 거 우리가 보다 보면요 너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봐 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지금 여기서는 이 정도 하고 내가 넘어가지만 일요일날 다시 한번 더 봐. 그때 한번 더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봐야 될 게 있어요. 잘 안 외워지는 것들, 또 중요한데 안 외워지는 것들은 이렇게 일요일날 보충할 때 한번 다시 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벌써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쨌든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인강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월요일 강의가 화요일로 올라가니까 이제 화요일이 월요일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조금씩 시간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워보시면 되겠고 직장 다니는 선생님들은 이제 직장 다니기 때문에 내가한테 남아있는 여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 여유 시간을 가지고 이 비율대로 이렇게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율을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비율적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양이 많고 잘 안 외워진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초수의 교육학 20 만점 받고 합격하신 분들 제가 많이 봤고요. 올해도 있었고, 그러니까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 헤어진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냥 보는 겁니다. 안 헤어졌더라도.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기억이. 자, 그 다음에 강의 특징은 thinking map을 먼저 쭉 한번 훑어드리고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분별한 다음에 전체 구조를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 설명 들어가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강의 계획 보십시다. 여러분 프린트볼 강의 계획표 하고 자료 안내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죠. 자, 강의 계획표 잠깐 보시면요. 8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죠. 첫째 주 교육 과정입니다. 그다음 둘째 주 심리, 셋째 주 심리학 교육 방법론, 그다음에 첨삭 과제가 셋째 주에 나갑니다. 첨삭 과제, 그다음에 이제 5주째 다시 한번 나가고요. 사실 뭐 3, 4월까지는 첨삭이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한번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첨삭은 이제 모의고사, 뭐 7, 8월, 9, 11월 모의고사 때 이제 조금 중요한 영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교육 사철학, 교육 연구 동영상으로 미리 제공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영상 제공되면 시간 있을 때 조금씩 할애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안 보게 되기 때문에 미리 제공해서 보자는 차원에서 맨 나중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이제 빨리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여유 시간을 두고 뭐 하루에 뭐 30분이라도 이렇게 할애해 놓으면 뭐 괜찮은 거니까 미리 동영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사철학 교육 연구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출제될 가능성도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사철학은 이제 철학은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 교육사는 서양 교육사, 한국 교육사 다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한번 보자는 차원에서 미리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연구는 또 어려워요. 아마 많은 분들 어려워할 거라 생각드는데. 뭐 동영상이니까 뭐 어려우면 여러 번 보면 되는 것이고 시간이 안 되면 조금씩 할애해서 조금씩 봐두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다. 사실 뭐 몰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중요성은 매우 약하지만 일단은 미리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을 좀 다른 데다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카페에 등업하셔서 뭐 질문도 하시고 같이 친구들끼리 답변도 하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우수회원으로 등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수회원 등급하시면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도 하고 정보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강생 첨삭 안내입니다. 3, 4월 인강생 분들은 그 다음 카페 우수회원으로 등급하신 다음에 3, 4월 교육학 논술 연습이라는 게시판이 만들어질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3주하고 5주째 그 첨삭 과제가 나가게 되면 지정된 기간 안에 올리셔야 됩니다. 아마 이제 그 뭐 5일인가 얼마 줄 겁니다. 그 안에 올리셔야지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못 올려요. 그때 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표시사항, 전공 이름, 그리고 이미지 파일 올릴 때 한번 확인하고 올리셔야 됩니다. 파일이 없는 경우도 있고,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좀 희미하게 올려갖고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면 첨삭을 못 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수강생 합격 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건 직강생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거기 스터디와 관련된 부분, 스터디 신청하시는 분 밑에 세 번째 칸입니다. 신청합니다에 체크해 주시고 신청 안 하시면 신청하지 않는다에 체크해서 주시면 쉬는 시간에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저 앞에 요 앞에 저 책상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스터디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사항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의 학습 스타일을 보시고 나는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공부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하는 거고 나는 혼자 공부하는 게 더 좋아 그러면 혼자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때 제가 스터디를 조직할 때 1, 2월 스터디 하시는 선생님들
다시 하고 싶다 새롭게 하면 삼사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 하실 때 제가 스터디 조직할 때는 이제 몇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둘째 줄에 있는 응시 과목과 응시 지역 요걸 봅니다. 가능하면 같은 지역끼리 묶어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1차, 2차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 밑에 스터디 조직 신청 그 란 밑에 세 번째 란에 거기 지역을 원하지 않는다, 전공자 원하지 않는다 하면 거기다 체크해 주시면 가능하면 이제 반영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뭐 부득이하게 의견들을 요구사항을 다 반영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정한 인원이 이제 잘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응시 과목, 두 번째 응시 지역, 세 번째 시험 경력 요 세 가지를 봅니다. 시험 경력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재수 이상을 원합니다. 아무래도 공부 좀 한 분들하고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적절하게 섞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딱 보면 우연히 초수끼리 섞일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수끼리만 섞을 일은 별로 거의 없어요. 근데 초수끼리만 섞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수 분들이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스터디에서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형 사례 연서 프린트가 있고 그 다음에 3, 4월 형사평가가 있죠. 자, 형사평가 잠깐 보시면 거기 주요 쟁점이 있고요. 오른쪽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내용 선정의 원리에서 그 스코프 연계성 부분에 체크가 돼 있죠, 그죠? 체크. 세 번째도 보면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 부르는 내용 모형 체크돼 있잖아요, 그죠? 체크된 게 진짜 중요한 거다. 자, 이것만은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려고 하고요. 체크 안 되는 거는 조금 덜 중요하다고 보시고, 체크된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논점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스킬백이다 그러면 절차, 특징, 장단점, 필요성, 형태 이런 것들 그 쟁점까지도 생각하면서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이 단독 과제 형태로 이제 질문이 주어져 있죠. 질문. 예를 들어서 뭐 쿠럴의 현대적 의미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이거 한번 말로 해보는 그냥 말로 해보고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 책에 다 있는 내용이고 한번 말로 해보고 넘어가셔도 좋고요.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 공부 끝난 다음에 이거 다 안 봐도 돼요. 그냥 딱 선별해서 선별 몇 개만 딱 선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눈 감아놓고 1, 3, 5번만 보겠다. 1번, 3번, 5번 이렇게 답변해 보면서 공부가 됐는지 확인해 보는 용도로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굳이 다 뭐 사사시 봐야 되겠다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강박관념 가지 마시고 앞에 있는 체크 표시만 좀 주의해서 공부하시면서 넘어가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나와 있죠. 2024학년도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 모두 모아놓은 거예요. 기출문제만 모아놨어요. 답지는 없습니다. 답지는 우리 교육과 제 카페 가면 답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카페에 그 교육학 답안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뭐 보시면 되겠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공부 안 될 때 가끔씩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5년치는 이제 쭉 보시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한번 읽어보면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들 거예요. 공부 좀 하면서. 전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문제 딱 모아놓고 중간중간 한 번씩 봐주십시오. 봐주면 문제 유형에 좀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또 내가 공부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질문으로 출제될 수 있겠구나 하는 또 생각도 들고요. 이게 자꾸 접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또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뭐 1, 2월에도 했지만 3, 4월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게 기출 문제 몰라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몰라도 쓸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좀 배양하는데 조금 기출 문제 풀이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중점을 둬서 1, 2월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제시문 안에서 이제 답안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OT 마치도록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갖고 공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인 강의 진행하도록 하죠. 네.